성실신고 대상자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 많이 냈으니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매출이 많은 사업자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며 관리하겠다는 제도인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탈루하게 되면 국세청은 배신으로 간주하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세청을 적으로 두실 건가요? 세금을 현명하게 납부하는 법 지금부터 윗소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알겠는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조금 생소하셨죠? 매출이 높아졌으니까 세금을 더 잘 꼼꼼하게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성실하게 내라는 얘긴데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 때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나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세금 다 냈으니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자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성실신고 대상자가 무엇인지 윗솔에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세금 신고 유형 중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나누면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부가세는 1년에 한 번, 장부의 의무도 없는 대신 매입 세액도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만 조금씩 거래하는 소규모 업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납부 세액도 적은데요. 매출이 5천만 원인 음식점이라고 가정하면 간이세율 1%, 부가율 30%를 적용해서 15만 원 정도가 세액으로 책정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적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사면 일반 과세자처럼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매입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요. 자산을 많이 사들인다면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거 모르고 지나치시면 갑자기 세금 폭탄이 배달되니까 미리 예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자 유형입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요. 법인 사업자,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업종이나 유흥주점, 고급 음식점, 고가 부동산 임대업 등은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부가세 신고는 연 2회, 부가세율은 10% 적용됩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 대신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도 해야 합니다. 또 장비나 임대료, 차량 등을 사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보다 복잡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입세액을 허위로 공제하면 가산세도 있어서 보통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깊이 있게 다룰 성실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일단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정 매출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무사나 회계사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는 뜻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제도인데요. 개인 사업자이지만 매출이 너무 높으면 혼자 신고할 때 탈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 만든 고강도의 검증 시스템입니다. 가끔 성실 납세자랑 많이 혼돈하시는데요. 성실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 중에서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한 경우 국세청과 지자체가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이고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하게 납부를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 세금 신고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하는 겁니다. 가끔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 전화하셔서
매출이 올랐더니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인정해준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매출이 오른 건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럼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다른데요. 도소매업, 농업, 어업, 광업 등은 연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 건설, 운수, 숙박, 음식점은 7억 5천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의료나 교육, 컨설팅 등은 5억 이상이 되는 경우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자동으로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홈택스를 통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 확인서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부가세가 포함된 총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소득금액, 그러니까 순이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서와 재무제표, 항목 분석표 같은 부속 서류를 수십 장 내야 하고요. 이 모든 걸 세무사가 적정하게 신고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공식 문서에 확인 도장을 쾅 찍게 되는데요. 공문서이기 때문에 신고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 법적 책임은 상당히 무거운데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되고, 제출했다고 해도 사업소득 금액의 10% 이상 적게 신고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들 전부에 대해 추징하는 데다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면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와 같은 무거운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이 좀 상당히 싫어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때부터는 법인 전환으로 좀 권유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보통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무사한테 책임의 의무까지 같이 지우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통장 내역 하나하나까지 보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심지어 개인사업자 통장에 별 의미 없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도 매출 누락인지 아닌지를 세무사가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그만큼 늘었다는 건 수입료도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건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신고를 피해갈 수는 없을까요?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이 훨씬 크고 그런 건 아닙니다. 통장에 찍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꼼꼼히 관리를 잘한다면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대비해도 어디선가 실수나 착오로 일이 커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성실신고는 피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 신고는 모두 일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제외됩니다. 모든 법인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의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되니까 법인 전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상태라면 법인 전환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이 돼버리면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은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엄청 많아졌다, 점점 늘어나는 추이가 느껴진다, 이럴 때는 재빨리 움직이셔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해놔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법인 사업자는 세금이 아주 많은 경우에 전환하기도 하지만 매출이 낮아서 세금이 적다고 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은 이익이 안 나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법인에서 벌었다고 하면 번 돈 6천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모두 가져가도 그 6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도 받으면 나름 또 상세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은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저희랑 거래하시는 대표님 중에서는 법인으로 가면 돈도 맘대로 못하고 불편한 게 많다고 그냥 성실신고 하시겠다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요. 성실신고 하겠다고 할 때 그러세요 하면 윗소리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차근차근 설명도 드리고 장점, 단점 모두 알려드리고 나서 법인 전환을 하셨던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하면 처음에는 불편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불편한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세무조사를 언제 받을지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에 대해서 끝없이 증빙하며 결백을 주장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윗솔은 대표님들께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최적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절세 방법부터 모든 돈이 움직이는 다양한 곳에 윗솔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고 좋은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전화 주셨다가 고객이 되신 대표님들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꼭 맞는 솔루션만 드리니까 정말 궁금한 것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오늘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이익이 아닌 매출만 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없으면 저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라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윗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돈 많이 버시고 건물 올리세요. 열심히 영업하고 일해서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나는 정작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세금 똑바로 잘 내라고 감시받으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윗솔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선과 함께 방향을 잡아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위선과 함께라서 가능해